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최저치.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매주 월요일에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지요.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밝혔습니다.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걸까요? 오늘 정치 오픈어 순서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일 삼성.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3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한다는 말입니다. 삼성오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공자의 제자, 증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매일 3번 나를 돌아보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다. 이 말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 했는데 여당인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정치인으로 반성합니다.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이쪽 당에서 칭찬하고 저쪽 당에서는 비판했는데 또 저런 수사를 할 때는 정당이 역할을 바꿔서 칭찬과 비판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반성을 하는데 검찰도 일일 삼성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의 이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갈라진 광장. 요즘 뉴스 보실 때마다 갈라진 광장이라는 표현 참 많이 보고 들으실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에 개천절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었지요. 오는 9일 한글날에는 또다시 광화문 집회가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에도 서초동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둘로 갈라진 광장. 이것을 과연 하나로 합치게 하는 그런 묘수는 정말 없을까요?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패널들 중에 두 분이 아마 가장 젊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달 가까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두 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 라디오에서도 정치 평론하는데 말이죠.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혹시 두 달 동안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의혹이 이렇게 많다니라고 했던데 이제 놀란 것부터 해서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이제 결집과 역결집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제 가닥이 잡히는 시간이 지나면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쪼개지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결집과 역결집. 장성철 소장은 어떠세요? 동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분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찬성했던 분들은 계속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중도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영으로 쫙 갈려서 서로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하고 나서 뭐 여러 댓글들이 열리고 있는데 네. 이른바 악플, 선플. 윤태곤 실장은 어떤 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이런 표현하는 건요, 좀 강한 감정이 표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게 표현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따지면은 악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억울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악플을 달지 하는 생각 안 아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악플이라기보단 비판적 이제 저 댓글이 왜 장성철한테 자꾸 밀리냐? 뭐 우리 편을 들어야지. 뭐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예,
장선철 소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악플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뭐 100으로 따지면 99%는 악플이고요. 1% 정도는 뭐 조금 칭찬하는 건데 그래도 그런 악플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평론가로서는 되게 기쁜 일이기도 하죠. 예. 근데 뭐 감정이 상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여튼 관심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명쾌한 그 평론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도와 관련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주차, 10월 첫째 주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잘하고 있다가 44.4%, 잘못하고 있다가 52.3%, 그런데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주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주황색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밑에 청색 정도로 보이는데요. 청회색. 8월 셋째 주 이때가 조국 장관을 지명한 다음이고요. 9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고, 그리고 10월 첫째 주.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10월 셋째 주에 격차가 벌어졌다가 이번에 9월 셋째 주에 격차가 벌어졌다가 10월 첫째 주에 더 큰 차이로 벌어졌다.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다.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요, 이 집권 세력, 이 집권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 평등한 것이냐, 이런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사회, 정치, 외교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지지율 추세가 좀 하향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나오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치일 뿐이다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취임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기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지난주가 되게 안 좋았고 문 대통령 기준으로 지난주 조금 반등했고 이번 주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장 소장님과 비슷해요. 당파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은 이제 뭐 여당의 일부 또 그 광장이 이제 갈라지면서 이 정부와 여권이 되게 당파적인 느낌을 많이 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손은 키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뭐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제 행보나 이런 행보들이 또 지금 뭐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다음 북미 관계도 이제 삐거덕거리고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조국 장관 사태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실제 일하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큰 문제네요. 예. 근데 이런 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좀 추가해 볼 거는요. 과연 이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의 능력과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본인 집권당에서 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 대립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정부가 잘 돌아가도록 국정 운영을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여론조사 지지도의 추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때 저희가 날짜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8월 9일 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후보자 지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8월 3주와 4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9월 첫째 주는 조국 장관 지명하기 전이고 기자가 간다. 조국 장관을 끝장 기자회견 네. 하고 난 직후고요.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9월 둘째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9월 마지막 주가 주말이 28일에 그 서초동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예. 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주에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10월 첫째 주에서는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기마다 여론조사 지지도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때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연령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연령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가 잘못하고 있다가 많은데 20대가 지난주보다 잘하고 있다가 7.8%포인트나 떨어져서 41.7이고 잘못하고 있다가 53.1이고 20대의 변동폭이 제일 큽니다. 잘하고 있다의 하락폭, 잘못하고 있다의 상승폭이 20대가 가장 컸고요. 30대는 잘하고 있다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30대와 40대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잘못하고 있다가 많은데 특히 20대에서 말이죠. 지난주보다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이 있었던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 이제 대규모 집회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은 사실은 서초동을 보면 한 3, 40대, 광화문을 보면 한 5, 60대인 것 같아요. 그럼 20대가 생각할 때는 양쪽에 다 대해서 동시에 다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물론 광화문 태극기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태극기보다는 태극기가 아닌 사람들도 나오는구나. 상대적인 견지에서 볼 땐 그렇고. 근데 이제 서초동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40대가 중심이 되고 또 한 뭐 8, 6세대 이렇게가 중심이 되니까 20대가 생각할 땐 그쪽에 대해서도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20대 젊은 층들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실망감도 나타내고 일부 대학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20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반드시 해야 되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변동폭은 조금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근데 계속 이 조국 사태와 관련 벌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20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20대 층에서는 정의롭지 못하구나. 그리고 검찰을 압박하는 이 집권 세력의 그러한 태도도 정의롭지 못하다. 결국엔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좀 스타일의 문제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아까 제가 광화문하고 서초동의 예를 들었는데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20대들한테 원래 별로 말이 없어요.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저쪽은 이제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근데 서초동을 상징하는 사람들 유시민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20대한테 대해 가지고 뭐랄까 좀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세상을 모른다. 이쪽이 정이고 지금 민주화 투쟁이 안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왜 너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느냐라는 식의 좀 대학가의 예. 조국 장관 반대 집회에 뭐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렇죠. 이런 그런 이야기가 식의 이제 있었죠. 훈계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상대적 거리감이 멀어진다는 거죠. 이쪽은 원래 멀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가까운 편이었는데 더 멀어지고 있다. 예전부터 선거가 치러지면은 늘 20대 젊은 층은 지금의 집권당인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평가와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젊은 층. 그러나 이번에 젊은 층들 특히 20대가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근데 물론 될 그렇다고 부분이 자유한국당을 있는데, 지지하는 그렇죠. 것도 절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그 추세가 자유한국당으로 갔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20대의 이탈은 이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서울 잘못하고 있다 53, 잘하고 있다 44.2, 경기 인천은 아주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팽팽하고요. 대전, 세종, 충청은 잘못하고 있다가 56.8, 잘하고 있다가 40.8. 강원도는 충청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잘못하고 있다가 60%를 넘네요. 잘하고 있다. 대구, 경북은 29.8%, 30%를 채 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 전라, 호남과 제주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65.2% 똑같이 나오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가 3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서울, 충청, 강원, 영남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잘못하고 있다가 더 크게 나오고 호남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가 더 크게 나오고 지역별로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결과예요. 회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총선이나 대선 보면은 동서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로 거의 이제 다시 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숫자만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고 네. 서울과 다르게 경기도 인천에서는 조금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좀 호남 분들이 많이 좀 살고 있지 않을까요? 특정 지역에. 근데 이 지금 아까 우리 윤태곤 실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참 문제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당선됐을 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다짐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 같아서 다시 또 지역 감정이 다시 새롭게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나타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의 약간의 괴리는요. 앞으로 저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연령대 부분하고 겹치는 것도 예. 있고요. 30대가 이제 가장 높고 그다음 40대가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 기준으로 지금 서울의 평균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경기 인천권 낮아지고 있고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비싸면서 젊은 층들은 주로 서울 인근, 특히 뭐 GTX라든지 이런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서울 인근 쪽으로 자꾸 나가고 있고 서울은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재산 수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지역별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총선 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영남권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을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지역 간의 생각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들 또 여론조사 기관에 계신 분들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이른바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과 내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중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가운데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진보 쪽에 택하신 분들은 당연히 대통령 잘하고 있다 77%,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하고 있다가 80.3%입니다. 이 중도가 역시 의미가 있겠는데 중도 진영에 속했다고 대답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56.7이 잘못하고 있다, 39.7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올라갔고 잘하고 있다는 내려갔고 네. 이 중도 진영은 항상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중도층이 대략 6대 4로 지금 갈린다고 보여지는데요. 저건 되게 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는 약 진영은 대단히 결집을 할 텐데 결국에는 중도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가 6대 4로 좀 보수 우파 쪽에 의견이 더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 여론조사 결과가 곧 정당 지지도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렇죠.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그 평가 그것 자체만 물어본 거긴 한데 어쨌든 중도 진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주보다 더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청와대나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식으로든 뭐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흐름을 보면 한 두 달째 안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안 좋은 흐름인데 확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여권 기준으로 볼 때는 결집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위태로워요. 이게 이제 한 번에 어떤 또 추가적인 계기가 있으면은
계단을 한 계단 더 내려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고 여기서 버티면은 또 한 계단 올라가든지 이 수준에서 40% 초반에 이렇게 쭉 버티면서 가는 것인데 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도층의 수치인 거죠. 잘못하면 한 계단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예.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이번엔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 1.9%포인트 전주보다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 2.7%포인트 전주보다 상승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보수 야당으로 꼽히죠. 바른미래당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승했고 정의당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무당층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13.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BS가 추석 연휴 때 조사한 결과로는 무당층이 35%가 나와서 그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자 여론조사는 어쨌든 간에 일주일 만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하실 거고 저도 예상하지 못하실 거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아마 예상을 못할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신경을 쓸 텐데 그럼. 선거에서 이기는 게 말이죠. 또 패배하는 경우 나중에 항상 분석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건 가장 쉬운 예상이긴 한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지층들이 총 결집해서 다 투표장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1순위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모든 분들이 나와서 투표하는 게 더 유리해요. 제가 이 질문 드린 네. 거는요.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안 나가도 어차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안 나갔다가 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나가서 찍어도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그러니까 또 안 나가고.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투표 날 보면은요, 각 정당에서 뭘 하냐면 각 그 조직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옆에 있는 분들 다 손잡고 나와서 빨리 우리 투표해라 이런 식으로 결집 와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거 날 가 보면 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 여론조사를 보고 예. 좀, 처음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44.4%였습니다. 근데 범여권, 아까 우리 정당 여론조사를 했을 때 범여권의 여론조사를 합쳐보면 44.4% 똑같아요. 범여권이 네. 정당 지지도 합치면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장사철 소장이 아마 주목해서 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38.3, 정의당 4.9, 민주평화당 1.2. 민주평화당 1.2 이렇게 해보면요 44.4%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처음 나오는 현상인데요.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4.2%예요. 그러니까 총 여권이 44.4%였고 범여권, 이른바 범여권으로 네. 구분할 수 있는. 그다음 범야권 40.2%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합쳐보면 40.2%예요. 격차가 마이너스 4.2%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 가장 근접해 있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권당과 또한 제1야당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옳다 그르다 그랬다 가지고 약간 예견됐던 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국 장관 논쟁을 가지고 이제 결집을 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다 예상했던 일이긴 해요. 그 흐름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주중에도 아마 목요일에 리얼미터가 다른 언론사와 함께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뭐 그때 조국 장관 임명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는 것이냐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다른 설문을 포함시켜서 그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데 목요일에 또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지 금요일에는 갤럽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또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주목해서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청와대나 집권당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지율에 연연치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네.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레임덕이 옵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요. 선거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이 왜 이런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집권 세력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봐왔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집단에 집착하는 대통령은요. 그 말로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반면교사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고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라는 청와대 제일 강력한 방파제는 한국당이었거든요. 우리 좀 잘못해도 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한국당 요즘 뭐 별달리 크게 갑자기 잘하고 있거나 변한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밑 빠진 독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자꾸 많이 부으니까 물이 좀 차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만약에 밑 빠진 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권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장서철 소장 말씀하실 때 또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도 소폭 상승하긴 했다고는 하지만은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다는 그 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흐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네. 저는 들었습니다.